1980년 일어났던 한국 광주운동과 그 가운데 발생한 대학살, 한국의 트라우마, 40년 전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독일 언론이 표현한 두 문장입니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칠란트 룬트풍크는 이렇게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대해 조명을 했었습니다. 1980년 독일 국영방송 도쿄 ARD 스튜디오에서는 5월 19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나서 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저항에 대한 소식을 담기 위해 뉴욕의 힌터페터 기자를 광주에 급파를 합니다. 사실 그는 카메라 기자이기도 했었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유일한 외신 기자이기도 합니다. 방송은 당시 상황을 한국인의 눈에 담긴 그 현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학가 한강씨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장면을 빌려옵니다. 이 소설은 15세 소년의 영혼에 관한 소설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시 9살의 나이의 소녀였던 한강씨의 그 시대에 받았던 충격도 전하고 있죠. 군인의 총검으로 얼굴이 찢긴 죽은 소녀의 사진을 당시 어린 소녀였던 한강씨가 보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마사커, 이 학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렇게 광주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사의 초점을 2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끌고 올라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 20년 동안은 군사 독재 기간으로 1980년은 바로 민주화의 운동이 불같이 번진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비밀정보용 국장으로부터, 여기서 중정을 의미하겠죠, 살해되었다고 전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 노조 등은 민주화의 문을 열자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의 움직임에서 전두환 씨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쿠데타로 전두환 씨는 권력을 얻었고 미국은 전두환 정권이 통치를 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지원했으며,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모든 대학에 문을 닫게 했고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섰던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했으며 그들 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었다고 방송은 전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끔찍한 대학살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방송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확히 보도한 유일한 외신 기자가 독일 기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목격된 광주를 세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는 군대에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었었고 전화나 팩스 등 이미 모든 연결이 끊겨 광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몰래 숨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보았던 것은 공수부대와 경찰이 데모 행렬에 가하는 잔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군사 정권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었고 20만 이상의 시민들이 데모 행렬에 참여했으며 3만 명 이상이 거리의 전사로 싸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만행에 충격을 받았던 당시의 시민들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저항에 나섰다고 방송은 밝힙니다. 학생들은 무장을 했고 택시 운전사들은 총알이 난무했던 현장에서 부상자를 데리고 나왔으며 여성들은 요리를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세세히 전하고 있죠. 그러나 더 큰 지옥이 있었다고 방송은 밝히고 있는데요. 5월 27일 이렇게 강렬히 저항했던 시민들에게 탱크가 밀고 들어오자 지옥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폭력, 줄을 잇는 시신, 그리고 그 시신을 담은 관들, 이 모든 것이 힌츠페터 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고 방송은 밝힙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기자와 함께 엄청난 모험 끝에 광주를 빠져나와 한국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함부르크로 보내지게 되었죠. 방송은 당시 학생으로 데모에 참여했던 송 씨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인터뷰에서 힌츠페터 기자가 얼마나 용감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 시내는 시체와 폭력, 군대와 헬기로 가득 찼으며 데모대를 향해서 총알을 날렸던 스나이퍼가 모든 옥상에 있었다고 전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던 그는 정말 용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부상으로 시간이 지나서도 죽어갔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실종자들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이제 40년이 지났다고 밝힙니다. 방송은 아직까지 당시의 이 학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방송은 단지 믿지 못할 만큼의 잔혹했던 팩트들만 존재하고 있고, 당시의 군대는 전선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해 총을 쐈다는 사실만 있다고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건 수수께끼 같다는 평도 함께 말하고 있죠. 방송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뼈아픈 멘트를 방송은 날리고 있는데요. 한국을 향해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듯 합니다. 현대 모던한 한국에서는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단지 광주시에서만 지금 규칙적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고 방송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족들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이 트라우마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를 단지 받아들일 뿐이라는 소설가 한강 씨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고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과 스위스 독일어권 언론은 한강 씨의 소설 작품 아이가 온다를 꾸준히 소개하며 2017년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이 남기고 간 고통과 슬픔을 계속해서 조명해 왔었습니다. 노이어쭈리 시자이퉁은 당시 광주에서 한국 군인들은 10일 동안 인간 사냥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고, 독재 정권은 한국인이 복종과 충격을 배우기를 원했고, 이런 예로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을 이용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광주의 참상은 꾸준히 독일 언론들을 통해 전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참혹한 현장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그 처참했던 현장을 보도했던 독일 사람들, 그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현대적인 한국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